LA에서 미 최대 규모의 여행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도난당한 람보르기니를 타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교도관이 수감자들에게 마약을 밀수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자동차 레이싱 대회가 예정된 라스베가스의 주민들이 대회를 중단해달라며 집단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싱 대회가 지역 자영업자들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일제히 메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인상 이후 오히려 업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첫 소식입니다. LA에서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여행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미국 관광산업 수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LA 관광청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 시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연예기획사와의 협업을 통한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한국인 여행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의 상징인 할리우드 사인과 산타모니카 피어 조형물이 전시돼 있고 곳곳엔 할리우드의 도시답게 유명한 영화 속 장면이나 촬영지가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전시된 LA 명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외국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 최대 규모의 여행 박람회 IPW가 LA에서 개최됐습니다. We have a registered 5,500 total delegates, over 1,600 international delegates. Well, the expectation is help travel with tourism recovery, generate $5 billion in future economic benefits. LA 관광청은 이번 행사와 더불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LA시를 알리는 나우 플레잉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본격적인 국제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은 올해 LA 여행 시장의 주요 고객층으로 떠올랐습니다. LA 관광청은 한국에서 최초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국 여행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So for our advertising campaign, Los Angeles is doing our biggest campaign ever in South Korea. There's so much potential in terms of visitation from South Korea to Los Angeles. There's so much friendship and partnership between Los Angeles and South Korea. 캠페인 곡으로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인 라이즈의 음원이 활용됐는데 LA 관광의 주요 타겟층인 MZ세대 여행객까지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미국 시정부 기관과 한국연예기획사가 광고 캠페인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는 이번이 전 세계 최초입니다. And we see the value in partnering with many different entertainment companies throughout Korea. And so we chose SM for the music that we have in our current commercial with the band Rise because they created their song Get a Guitar. They shot the music video here in Los Angeles. LA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플레잉은 이제 한국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마켓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남 대로뿐만 아니라 센트럴시티라고 백화점이 위치한 전광판에 LA 광고를 플레이스먼트를 했고요. 지난해 LA를 방문한 국제 여행객 중 한국 여행객은 전체 5위를 차지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서 LA 국제공항의 출도착 여객도 총 31만 1,3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LA 관광청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을 팬데믹 이전 수준인 33만 6천 명까지 유치해 한국 여행객 수요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 지역에서 한 운전자가 도난 신고된 자동차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웨스트밸리 경찰국은 지난 4월 6일 샌페르난도 밸리에서 오전 5시쯤 순찰하던 중 2019년형 회색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타고 있던 51살 운전자 엘리엇 듀간이 빨간 신호등에 정차하는 동안 자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듀간을 정차시킨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도난 신고됐고 운전자는 여러 차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수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습니다. We need to double check and verify things, but I need you out of the vehicle in one time. It is stolen. Hey, stop!
듀가는 도주 당시 무려 113마일에 달하는 속도로 달아나다 결국 바날든 에비뉴 인근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산산조각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완전히 박살났고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서 듀간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경찰이 추격전 등 적절한 절차로 이행했는지 등 해당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마약과 갱단 수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팀 소속의 경관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마약을 밀수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셰리프국 내부 범죄 수사국에 의해 체포된 39살의 마이클 마이저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마이저가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저는 오랜 기간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고 지난주 교도소로 돌아가기 직전 LA에서 헤로인을 구입하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저는 노스카운티 교정시설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해왔으며 또 교도소 내부에 안전전단팀 부서와 마약과 갱단 수사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팀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부서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마이저가 모든 직무에서 중단됐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용 자동차 레이싱 대회 그랜드 프릭스가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주민들이 대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며 집단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자영업자와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그랜드 프릭스가 열리면서 수많은 도로가 폐쇄되고 이는 인근 지역 비즈니스와 관계 서비스 업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올해 대회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good what they did last year, and it's going to happen again. When this petition came online, we had calls from everybody in town, limo drivers, Uber drivers. 청원서에는 시 당국과 대회가 열리는 클락 카운티 당국이 지난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까지 대회 개최를 보류하고 소상공인이나 라스베가스 스트립 비즈니스 관계자, 카지노, 운수업체 관계자들이 대회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은 해당 대회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가게 문을 닫게 됐다면서 대회 주최 측인 F1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패스트푸드 체인의 음식 가격이 일제히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음식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업체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레비뉴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따르면 올 1분기 미 패스트푸드 매장의 유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3.5% 줄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7%나 줄어 지난 15년 사이 분기별 유동인구 감소폭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과 데일리 메일 등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가격은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19년에 비해 33%나 인상됐으며 맥도날드나 KFC, 웬디스와 같은 대형 체인들은 물가 인상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음식 가격을 인상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패스트푸드 근로자 임금을 시간당 $20로 올리면서 업체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음식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 때문에 외식을 자제하고 있는 소비자들로 인해 오히려 가격 인상 후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들은 기존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식당에서 과도한 팁을 요구하는 문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피자 체인 도미노 피자가 오히려 고객에게 팁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미노는 배달 주문을 시킨 고객이 배달원에게 $3 이상의 팁을 지불할 경우 다음 주문에서 $3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오는 9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팁 문화와 관련한 사회 문제를 역이용한 마케팅 전략이라면서 이 같은 전략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원페어 웨이지 등 일부 노동단체들은 도미노가 배달 기사들에게 전통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팁을 이용해 직원 임금의 일부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높이 22m에 달하는 거대 한글벽이 들어섭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함께 문화원 청사에 한글 문구가 들어간 대형 벽화를 만드는 한글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문구를 공모한 다음 그중 1,000개의 문구를 엄선해 벽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문화원의 한글벽은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하기 가장 나쁜 도시는 LA가 아니라 오클랜드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가 47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체증과 사고율, 자동차 유지 비용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국 최악의 운전도시 10곳을 선정한 결과 미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가 높은 사고율과 연료비,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평균 긴 출퇴근 시간 등의 이유로 운전하기 가장 싫은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위는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나타났고 샌프란시스코가 3위, 이어 텍사스주 휴스턴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가 4위와 5위, 뉴욕이 6위에 랭크됐습니다. LA는 11위, 롱비치가 20위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운전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와 샬럿이 꼽혔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가 114년 역사상 처음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오늘 연례 회의를 통해 기존 보이스카우트의 명칭을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명칭을 통해 기존 보이스카우트의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이스카우트는 동성애자 청소년의 회원 가입을 허용하고 수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큰 논란에 휩싸여 회원 수가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감행할지는 휴전 협상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힘들지만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At a very sensitive time where we are with the negotiations, I think it's best to let the negotiators hammer out the existing gaps. 하마스는 앞서 일부 수정된 휴전안을 수용했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협상안에 명시된 지속 가능한 평온이라는 문구를 놓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완전 철수로 해석하지만 이스라엘은 영구적 휴전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검문소에 탱크를 투입해 압박에 나섰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라파 진격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가자 지구로 인도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We believe Rafah border crossing should also be quickly reopened for the movement of humanitarian assistance.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미국 대학가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기념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가 유대인 혐오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place on any campus in America, any place in America for anti-Semitism or hate speech or threats of violence of any kind.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라파 공격을 감행할지 카이로에서 재개된 휴전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전 시위가 이제는 전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경찰이 학생들에 대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 무장한 경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가자 지구 전쟁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에도 시위대가 구축한 바리케이트 등을 무너뜨리고 교정에 들어가 100여 명의 학생을 연행했습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강제 해산에 나섰다는 경찰에 반발한 학생과 시민들은 이후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대규모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로 이집트로 통하는 관문인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With the bombing that is going on in Rafah right now, it's not crazy to ask Sciences Po to just take a position, to just ask for a ceasefire. 앞서 미국 50여 개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지지 및 반전 시위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학생 100여 명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고 천막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스페인과 덴마크, 영국 등에서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막자는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산업체와의 연구협력 중단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적 도의적 지원을 끊을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취임식 참석을 보이콧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주요 인사 2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 사이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크렘린궁 단상에 오른 푸틴 대통령이 헌법에 오른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임기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로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온전한 인정과 지지는 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에선 프랑스 등 일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도훈 주로 대사는 참석했지만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서방국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옥중 사망한 최대 정적 나발리 부인도 푸틴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내용을 두고 공허한 약속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등 불안정한 대내외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임기에도 강경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취임 하루 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전술 핵무기 훈련을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언급한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타개와 반서방 연대 강화가 5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의 당면 과제입니다.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공식화했는데 이어서 북한까지 방문할 것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의중이 뭔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어제 기자들을 만난 이 총장은 신속, 엄정 두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에 기자들이 의중을 묻자 신속과 엄정 두 단어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여사 특검 방어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따로 입장을 밝힐 거냐고 묻자 대검 대변인은 향후 수사 상황과 결과를 잘 지켜봐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미리 짠 거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시선도 있지만 임기가 9월까지인 총장이 독자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총장 지시가 떨어지자 곧바로 특수통 등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소환 조사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과 양주, 책 등을 선물로 받았다며 이것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오간 메시지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도 목격했다는 최 목사 주장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빨리 나와달라고 하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 측은 이달 20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 계획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것과는 별개로 경찰은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 또 그 영상이 온라인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찍은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특정한 행위를 하며 불안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다만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스토킹 행위라는 어떤 법률상 근거 규정에서 해당되는 행위가 이 행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법률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하고 있어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이어갔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투입된 일선 경찰서는 모두 2곳입니다. 먼저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이 이뤄진 김 여사의 개인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주거 침입 혐의는 영등포 경찰서가 따로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최 목사는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며 경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틀 뒤면 한국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부 회의록이 없다고 하자 의료계 일각에서 무더기 고발을 하는 등 의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회의록을 내겠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주시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해부터 28차례나 열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2,000명 증원 논의가 오갔다는 주요 회의인데도 기록이 없는 건 직무유기라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과의 협의에 따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법적 의무도 없다면서 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로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종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되어 있고
그러나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말바꾸기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즉각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언론사의 정보 공개 청구 때는 없다고 했던 회의록들이 법원에 제출 요구 뒤 갑자기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2,000명 증언의 근거가 특정 회의록에 있는 게 아니라 의사수 부족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요구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문 당시 의사수 부족 등에 대한 기존 연구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대학 실사 자료와 회의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노동절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절벽 등반 체험으로 유명한 중국의 유명산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관광객들이 절벽 한복판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스릴 넘치는 절벽 등반 체험으로 유명한 중국 저장성의 옌당산인데요. 노동절 연휴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관광객들이 아찔한 벼랑에서 1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구조를 원하면 1인당 300위안, 약 6만 원을 내야 해 관광객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 닷새간 이동한 중국인은 13억 6천 명으로 하루 평균 2억 7,200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들이 국내 여행을 하면서 쓴 돈이 3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연계 해커들이 영국군의 급여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현지 시간 7일 BBC 방송 등 영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랜트 셉스 영국 국방장관은 하원에서 국방부 계약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군인 급여 시스템에서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전현직 군인 27만 명이 해킹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악의적인 세력의 행위일 수 있다는 징후가 있고 국가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영국 매체들은 이번 해킹의 배후로 중국이 의심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 정치인들의 발언은 터무니없다며 중국은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건설 중이던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오후 2시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동부 해안 도시인 조지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당시 붕괴 현장에 인부 등 75명이 있었는데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21명 가운데 11명이 중상이고요. 여전히 건물 잔해 밑에는 인부 등 48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엔 구조대원 100여 명과 크레인, 탐지견 등이 총동원돼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나귀가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걸어갑니다. 저러다 차에 치일까 걱정되는데요. 현지 시간 4일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도로에서 우리를 탈출해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 당나귀 2마리가 포착됐습니다. 당나귀들의 전 주인이 지난해 세상을 떠나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한 주민이 방송사에 이를 제보하면서 하루 만에 지금 주인과 연락이 닿아 당나귀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재작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매매업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던 나라죠.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습니다. 벨기에 의회에서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가결됐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물리적 성적 접촉이 있는 성매매 종사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연금과 실업수당, 건강보험, 연차, 출산휴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원하지 않는 고객을 거부하거나 성행위를 중단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고용주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도 마련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일명 펫숍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분양업소에서 강아지들을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강아지 5마리가 쪼르르 서 있는데요. 덥수룩하고 누렇게 변한 털과 눈 밑에 짙게 생긴 눈물 자국까지
한눈에 봐도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된 것처럼 보이죠. 한 누리꾼이 경북 포항의 반려동물 분양업소에서 촬영해 이러면 안 된다라며 온라인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분양업소 운영자가 매장 전화번호를 없애고 강아지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들은 대체로 건강한 상태였고요. 포항시가 신고를 받고 운영자를 찾아냈는데 업소에 있던 반려동물 중 일부만 운영자가 다시 돌보기로 했고 나머지는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시는 또 운영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 2차로에서 달리던 트럭 아래쪽에서 불꽃이 튀는 걸 발견합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 눈에 잘 띄지 않는데 눈썰미가 대단하죠. 위험을 감지한 뒷차량 운전자는 도로공사에 신고한 뒤 불안한 마음에 트럭을 뒤쫓았습니다. 잠시 뒤 트럭이 정차하자 운전자는 이 상황을 알렸는데요. 알고 보니 화물 무게에 맞춰 조절하는 보조바퀴인 가변축 바퀴가 들려 있었는데 너덜너덜해진 보조바퀴에서 빠져나온 철사가 아스팔트 뒤 마찰로 불꽃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트럭 운전자는 불꽃이 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누리꾼들은 알고 있는데 방치라뇨. 보조바퀴가 반대편 고속버스를 덮쳐 사망자가 나온 사고가 얼마 되지 않았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입주민이 함께 쓰는 주차장에서 생긴 황당한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야외에서 쓰는 커다란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기둥 옆으로 주차칸을 2칸이나 떡하니 차지한 모습인데요.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주차장에 차를 보러 내려갔는데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라며 황당했던 목격담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텐트 안에는 침낭과 함께 모기향을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 와서 텐트 말리는 것 같은데 주차장 자리도 여유 있으니 좀 봐주라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러다 옆자리 차에 사고 나거나 모기향 피우다 화재라도 나면 어떡하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어린이날을 맞아 따뜻한 사연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한 과자 등 간식들, 밤에는 보물을 수거하고 낮에는 배달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어린이집 11곳에 간식 꾸러미 600개를 기부한 80대 노인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노인은 과거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미소 짓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보육원을 찾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사라진 청년도 있었는데요. 꾹꾹 눌러쓴 편지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만을 달고 살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배부른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면 바랄 게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에선 한 달간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며 옷, 과자와 함께 어려운 아이 가정에서 피자라도 사 먹었으면 한다며 1,000원짜리 지폐 30장을 전달한 가장의 사연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한 밀크티 브랜드가 음료컵 포장띠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비판하는 문구를 넣어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하루 매출이 무려 400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밀크티 음료입니다. 음료컵 포장띠에는 바다는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 정치인들 방사능 오염수 좀 드세요. 0.1%의 땅이 바다 70%를 오염시킨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일본으로 여행을 간 중국인들이 현지 슈퍼마켓에서 발견하고 잇따라 구매 인증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지난 주말 진행된 해당 제품 판매 라이브 방송에서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하며 매진 기록을 세웠고요. 당시 하루 매출이 약 47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400배나 폭증했는데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선 해당 브랜드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금까지 3만 9천 톤가량이 처분됐는데요.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 4,600톤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중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짜처럼 좌우로 오가다 360도까지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버린 건데요. 꼼짝없이 수십 미터 높이에 거꾸로 매달린 승객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탑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구토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도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놀이기구는 2, 3분 후 정상 작동했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이공원 측이 이번 사고는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무게 균형에 도달해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기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국가가 지정한 관광명소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니 해당 놀이기구뿐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